네, diverticulosis and diverticulitis를 보게 되면은 diverticulosis는 이거는 이제 개실이라 그러거든요, 한국말로. 그 다음에 귤라이리스는 개실염인데 여기 그림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게 대장 아니에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이제 보이는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구멍. 요게 밖에서 요거는 안에서 봤을 때고 밖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주머니처럼 밖으로 이렇게 삐죽하고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대장의 벽이 약해졌을 때 또는 뭐 복부 앞을 그 복압이 올라갔을 때나 뭐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상태를 diverticulo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좌측 하복부 left lower quadrant 쪽에 이제 뭐 기침을 한다든지 대변을 보려고 힘을 준다든지 뭐 무거운 거 들려고 그럴 때 복통이 생기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blood in the stool, 그 대변에 피가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액티브 염증이 있을 때는 diverticulitis 있을 때는 low fiber 다이어트를 줘야 되고요. 이제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는 high fiber 다이어트를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perforation, hemorrhage, 그 다음에 fistula, abscess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출혈해서 오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생겨서 오는 환자들이 있고 또 여기가 이제 음식물이 고여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이게 또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만약에 천공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evaluate 하냐면 엑스레이로 free air나 fluid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한테 이제 교육시킬 때 가스를 만드는 그런 음식을 좀 피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seeds 하면은 씨앗 같은 거 있죠. 해바라기씨나 뭐 이런 거, nuts, 또 팝콘. 이 팝콘이 굉장히 요 구멍 안에 잘 낀다 그래요.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안에 트랩 돼 갖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은 피하라고 환자한테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네, 헤모로이드를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치질이죠, 한국말로. 이거는 뭐냐면 dilated varicose vein이에요. 이 정맥류 같은 게 우리 다리 뒤쪽에 오래 서 있는 경우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다 보면 이렇게 정맥이 늘어나서 생기는 그런 일종의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애날 캐날에 직장 쪽에 항문 쪽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변 변비가 심하다든지 이러면은 그 딱딱한 변으로 인해서 그쪽이 이렇게 눌리다 보면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또 문제로 이런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변 봤을 때 bright red bleeding, 아주 선혈, 아주 밝은색 그 피, 그것을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위에서 만약에 그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대변은 색깔이 검어요. 왜냐면은 대변이 피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바디 템퍼러처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하고 보통 위에서 위쪽 그 출혈과 아래쪽 출혈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색깔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는 프론 또는 사이드라인 포지션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술 후에 첫 대변 보는 게 굉장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플루이드나 하이파이버 다이어트, 하이파이버 푸드를 주셔서 대변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아무래도 대변 볼 때 아프니까 소변을 참다 보면 유리너리 텐션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관찰하셔야 되고요. 너무 오랫동안 수술 후에 앉아 있는 거는 좀 줄여주시고, 시트베츠 하면은 이제 따뜻한 물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한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의사가 처방할 수 있어요. 네, 이제 gastrointestinal medication을 볼 텐데요.
안티애시드 하면은 제산제, 요거는 다른 약과 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약의 그 인터랙션이 인터피어런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gastric protectant 하면은 이제 위벽을 보호하는 그런 계통의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미소프로스톨, 이거는 이제 anti-secretory medication이에요. 그래서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산이나 이런 것들이 위벽을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nti-secretory medication으로 분류가 되고, 대표적인 약이 이제 사이토텍 브랜드 네임으로 뭐라 그러죠? 그 상업 용어 약, 그 제너릭 네임이 아니고 상업 용어로 나온 약 중에서는 그 사이토텍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이어리아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컨트라인디케이션으로 이제 프레그넌시 워먼한테는 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크라페이트는 요거는 이제 빈속에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는 컨스티페이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다른 약, 특히 뭐 와파린이나 페니토인, 티오필린, 디적신, 그 다른 또 항생제, 이런 약들을 흡수를 지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과 한 간격을 한 2시간 정도 줘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히스타민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볼게요. 이것도 이제 위산을 위산 억제하는 그런 종류의 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히스타민 H1은 알러지 약, 보통 베나두릴 같은 게 H1 히스타민 H1의 안타고니스트고, 그 다음에 H2 요거는 이제 위산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고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히 신장이나 그 헤파릭 펑션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대표적인 게 스메티딘이 있는데, 여기 이제 펩시드 같은 그런 약이고요. 요거 음식과 같이 먹을 경우에는 좀 흡수가 지연될 수 있고, 하이포텐션이나 디스리드미아를 유발할 수 있어요. IV로 줄 경우에. 그 다음에 제산제하고 먹을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거리를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renal impairment 환자,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용량을 좀 줄여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proton pump inhibitor PPI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suppress gastric acid secretion, 위산을 이제 분비가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를 보면 headache, diarrhea, abdominal pain, nausea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프로키네틱 에이전트를 볼 텐데요. 이 약은 프로키네틱 하면은 이제 장 운동을 유발하는 그런 약을 말하는데, stimulate motility of upper GI. 이렇게 이제 motility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GI 트랙의 그 contraction과 relax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motility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stimulate 해요. 그래서 gastric emptying,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도록, 뭐 이제 위에 있는 내용물이 잘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약이고, 이거는 GERD면 리플럭스, gastric reflux 있죠. 위역류라고 그러나요? 그거나 paralytic ileus, 이거는 이제 장이 잘 연동 운동이 안 돼서 폐쇄되는 경우도 있는 그런 obstruction 생기는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상태고, 안티에메릭 하면은 이제 항구토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약은 식전 30분, 그 다음에 bedtime에 복용하게 돼 있고요.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센시티비티가 있는 환자나, 이 약이 너무 센시티브한 환자나, 아니면 미카니컬하게 obstruction이 있는 환자, 장이 뭐 폐쇄됐다든지 이런 obstruction이 있는 환자나, 또 perforation, GI hemorrhage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블리딩이 조금씩 있다든지 장에 상처가 있다든지 이런데 그 장운동이 너무 심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페어크로모사이토마 있는 환자들한테는 이 약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페어크로모사이토마는 이제 그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는 병이잖아요. 근데 아드레날린이 혈압을 올리는 병인데 이 약으로 인해서 이것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bile acid sequestrant 하면은 이 약은 bile acid sequestrant는 이제 그 보통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에요. 특히 LDL. 그래서 side and adverse effect를 보면 nausea, bloating, constipation, intestinal obstruction 있고, 그 bowel obstruction이 있다든지 심한 변비가 있는 환자한테는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헤파릭 엔세팔로패티를 치료하는 약을 볼 수 있는데, 이거 헤파릭 엔세팔로패티는 이거는 이제 그 간의 문제가 간성 혼수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환자가 막 confused 되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데, 이제 그 약으로 락툴로스가 있어요. 락툴로스 이건 물약인데 굉장히 농도가 진한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테믹 엔세팔로패티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크로닉 컨스티페이션 있는 환자도, 대변 할머니들, 노인들 이제 대변이 굉장히 그 딱딱해서 보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도 이 약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약은 농도가 짙다 보니까 그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그 혈관에서 그 장 쪽으로, 인테스틴 쪽으로 물이 확 그 쏠리다 보니까 이제 대변이 expelling 이게 소프트해지고 그래서 대변을 볼 수 있고, 함께 이제 암모니아 레벨도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pancreatic enzyme replacement를 보면 이제 췌장에서 엔자임이 나와서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약을 쓰는데 pancreas lipase라는 약을 쓰는데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상품명으로는 크리온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은 식사와 함께 드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항구토제 안티에메릭스를 보면 요거는 이제 졸립게 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환자가 인졸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다이어리아를 컨트롤하는 약을 보겠는데, 오피오이드 하면은 이 마약 종류의 진통제죠. 이거는 안타이 다이어리아 메디케인 그 효과적으로 이제 이 설사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모틸리티나 페리스탈시스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예외로 그 포이즌이나 인펙션, 뭐 박테리얼 톡신으로 인해서 이제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피오이드가 이제 그 슬로우 다운 시키잖아요. 연동 운동을. 이런 톡신들이 빨리 배설이 돼야지 설사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딜레이가 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상황을 설사 그 톡신 엘리미네이션, 그 톡신을 제거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